시작하겠습니다. 권인원 보행장보님께서 검사 제재 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인원입니다. 오랜만에 브리핑을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검사 제재 업무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낙후가정되어 있고 또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금융권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융감독원부터 앞장서서 검사 및 제재 업무를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질의 답변 등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 6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하고 사전 예방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검사는 금융회사에 위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반복적 위기사항을 40개로 이용화해서 금융회사가 자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검사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료요구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한 자료요구 관행을 철폐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금융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부서 내 전담 변호사 운영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6가지 사항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사 및 제재 업무의 혁신 사항입니다. 검사 사항의 관행의 혁신 방안으로서 우선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종합검사가 2년 내지 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치약회사 중심으로 20회 내에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후적발 검사를 사전 예방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 요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금융상품 불안정 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부실여신 책임규명은 금융회사 자체 책임하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0억 원 이상의 중대하고 거액인 부실여신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금융회사 내부 검사를 통한 자율시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약 3,6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역은 50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천 명에 달하는 금융회사의 내부 감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은 중대한 사항에 검사를 집중하고 병리하거나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기사항들을 이용하여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자체 시정토록 하고 금감원은 나중에 이용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금융회사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내부감사 협의회를 통해서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재 방식의 혁신 방안으로 먼저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를 90% 이상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질서 교란,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회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해서 자체 징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를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 및 금융회사별 제재의 형평성,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서 제재 양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신면책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검사 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취하지 않고 현지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소한 업무 처리 지연이나 절차 미준수 또는 금융회사 내부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치는 현재는 검사 현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 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가능토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그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사 및 제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조치한 사전 협의회에서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사전 협의하고자 하며 현장 검사가 끝난 다음 검사국장이 금융회사 경영진, 감사로부터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사항입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가 매년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 관련 자료 요구도 과다해서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획기적인 방안입니다만은 그 첫 번째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자료 요구 건수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이후에는 매년 10%씩 감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요구에 대한 통제를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서 여러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부원장부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사 요구 자료도 사전 진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 현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또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독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가 현재 약 30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 대해서 그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관련 질의 쇄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 우리 금감원의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또 답변이 너무 늦다는 그런 불만들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전담 변호사를 지정을 하고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반복적 질의 답변 자료를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인허가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사전 협의회도 개최하고 약식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심사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허가 심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임원들이 매주 단위로 직접 관리 통제하고 또 인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서 해피콜 제도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이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 과제들은 대부분 법규 개정이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절차 개선 등 전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마무리해서 바로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브리핑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성경 잘 들었습니다. 저 SBS CNBC 유종우 기자인데요. 최근에 원장님께서 제재심의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언론이 지적되고 있던 불투명성이라든지 혹은 일정이 너무 지연된다든지 이런 제재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한 어떤 수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혹시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미비점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K와 관련해서 제재심의 과정에서 조금 처리가 지연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의견들을 지금 수렴을 해가지고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바로 이런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하신 대략적인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 얘기도 나왔는데 네. 지금 규정은 금감원 소관은 아니겠지만 규정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든지 일정 지연 그다음에 어떻게 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른 결론이 나오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큰 틀들이 나오는데 대략 어떤 관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다. 큰 흐름 정도라도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열어놓고 어떤 미비점들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이 방안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조금 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매일경제신문 배미정 기자인데요. 사전 예방식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종합 검사를 축소하고 이제 현장 검사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금감원에서 이제 언제든지 이제 현장에 어떻게 검사를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좀 예측이 불가능해서 오히려 운이 나쁘면은 잘못 걸릴 수 있다는 이런 그런 불신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제도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 예방 금융 감독으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00개가 있고 저희 검사액들은 한 5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검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그런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종합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회사 그리고 어떤 시스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대형회사 중심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예방
그 금융감독 시스템에 의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인데, 저희가 그냥 원칙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감독 검사를 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금융상품 인허가를 해주고 있고, 여기 하면 3,000건 이상의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상시 감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계속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라든가 분쟁 조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주는 사항들이 있다는 그런 정보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전 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KT ENS처럼 시스템에서 어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 그러니까 소비자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 아니면은 어떤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곧바로 현장에 검사를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그냥 무조건 나간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네. 저 토마토TV 김민성 기자인데요. 하나 좀 여쭤볼 게, 이 검사국장 면담 제도에 네.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에 혁신 방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네. 실시를 한다고 나왔는데, 현재 지금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금융권에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 이게 업계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검사국장께서 면담을 해서 하자고 해서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보는 건지. 예.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검사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은 검사 반장들이 조금 약간 여러 가지 불만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검사 반장을 제외를 하고 해당 검사국의 검사국장이 직접 금융회사의 경영진이라든가 감사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거래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청취하는 제도인데요. 금융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도입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도입이 된 겁니다. 지금 활성화하고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금융회사 어떤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 정도밖에 안 오고 있는 거죠? 은행 아까 작년에 말했던 것처럼 은행권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으면 네네. 은행권 정도밖에 못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은행 쪽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어떤 KB 쪽도 마찬가지지만 금융회사하고 어떤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검사하고 제재에 관련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뉴스의 손예수 기자라고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도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금 자료에 보면 대심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다, 네. 심의 지연 사례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효율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는지.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대심 제도를 도입을 한 결과 진술인들이 좀 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술인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어떤 제재심의인의 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그런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재심의위원들하고 진술인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한 면도 있거든요.
그 회의 전에 예를 들어서 미리 진술인들이 어떤 의견을 지금 그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제재심의위원에게 그런 부분들이 그 미리 전달이 되고 또 그 제재심의 그 하기 전에 어떤 진술인들의 그 의견 진술 내용을 그 검사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그 회의 전에 그 제재심의위원들께 전달이 되면은 보다 어떤 그 제재심의 과정이 좀 단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해당 규정이라든가 세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개정을 하려면은 그 저희가 입법 예고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입법 예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전이라도 그 어떤 사항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마 공지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설명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